안녕하세요. 기초학력 꿀팁을 쏙쏙 강의를 맡은 인천 담봉초등학교 교사 고성근입니다. 오늘은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의 3차 진단 향상도 검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은 진단 검사와 세 차례의 진단 향상도 검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할 3차 진단 향상도 검사는 올해 1학기부터 올해 11월 둘째 주까지의 교육 과정을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취도 검사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12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3차 향상도 검사를 학교에서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인천광역시 사이트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주소창에 basic.ice.go.kr을 치시고 들어오시면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3차 향상도 검사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선생님께서 있으시다면 학교의 관리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학교 관리자 아이디는 학교 나이스 코드고, 그리고 비밀번호는 학교 나이스 코드 뒤에 연도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가 나이스 코드 뒤에 20이 붙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제 걸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단 향상도 검사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이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의 1차 향상도 검사, 2차 향상도 검사를 쓰신 분이시라면 학생 등록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3차 향상도 검사를 한번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생 관리에 들어가셔서 먼저 내 학생 등록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오늘 날짜가 12월 2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차 향상도 검사가 시행되는 날짜가 12월 7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선생님들께서 시험지를 배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잠깐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제 강사들이 쓰는 테스트 서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단 향상도 검사에서 이렇게 검사 준비로 들어가면 지금 현재 검사 기간이 아닙니다 라고 뜹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공문을 받으시고 12월 7일 전에 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학생 등록밖에 할 수는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12월 7일 이후에 진단 향상도 검사 학생 등록하시고 그리고 시험지를 배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테스트 서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진단 향상도 검사 준비에서 검사 기간이 아닙니다 라고 떴었는데요. 지금은 테스트 검사, 이 3차 향상도 검사가 이렇게 보이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학생 등록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 등록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등록은 학생관리에 내 학생관리를 들어가셔서 내 학생 등록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내 학생 등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개인정보 제공 수집 이용 동의에 따라서 학생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위상을 확인하고 준수했으면 체크를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학생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등록하려고 하는 학생이 소수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있는 내 학생 등록 메뉴 이걸 쓰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학생이 다수이다 이럴 때는 내 학생 일괄 등록 메뉴를 사용하시는 게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학생 등록 메뉴를 한번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학년 4반에 90번 학생을 전우치, 홍길동은 아까 만들어서 전우치라는 학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의 그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냐는 메시지가 뜨고 있는데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학생으로 등록되었다라는 팝업창이 뜨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지금 변한 게 없죠. 그럼 이제 변하신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내 학생 관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 학생 관리에 들어가시면 이 전우치라고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학생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지도를 국사 수가형을 다 하겠다. 그리고 이 친구가 국사 수가형에 다 걸렸다. 기초학력 미달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지금 체크되어 있는 것처럼 국사 수가형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이 친구는 3월에 진단검사를 받는데 국사 수가형 중에서 수학밖에 안 걸렸다. 그럴 때는 이렇게 수학에만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 있는 대상 과목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학생이 등록되었고 우리는 이 학생을 수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3차 양상도 검사를 보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시험지를 배포해 줘야 됩니다. 시험지 배포 메뉴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진단 양상도 검사로 가서 검사 준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홍길동이라는 학생은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미 배포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여기에 전우치라는 학생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수학 과목만 체크를 했기 때문에 수학 과목에만 미배포라고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검사지 배포 메뉴를 클릭을 해줍니다. 검사지 배포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나머지 것들 국어, 사회, 과학, 영어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수학은 온라인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겠다. 그러면 여기에 온라인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아니다.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겠다. 라고 하시면 오프라인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온라인으로 보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한번 시험지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A01부터 A03까지 3개 시험지가 서비스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3차 양상도 검사를 하실 때는 여기에 C형만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C형을 가지고 선택을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A01로 가지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포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께서는 시험지를 학생이 볼 수 있는 준비는 모두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때, 두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볼 때입니다. 자,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학생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방법은 이 학생 앞에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 인포메이션의 약자이기 때문에 학생의 정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학생의 정보로 들어가시면 학생의 아이디가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수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이디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비밀번호는 선생님들께서 가급적 학생들이 처음에 조금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 저는 막 1111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디는 잘 기억을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다가 제가 한번 적어놓고 학생으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의 아이디를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자, 그리고 한글에 잠깐 붙여놓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번에 학생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학생 아이디 구성했기 때문에요. 갖다 붙여놓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설정했던 111이라는 비밀번호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사가 처음에 이렇게 변경한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학생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 비밀번호를 변경해달라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한테 학생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변경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최소 8자리 이상으로 특수 문자가 하나 이상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경을 했고, 만약에 학생이 다시 로그인을 한다면 이렇게 로그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진단 향상도 검사에 들어가서 도전 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도전하기 버튼을 눌러서 3차 향상도 검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응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지가 나오고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으로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항을 다 풀었다고 가정을 하면 학생들이 답안 제출을 클릭하게 됩니다. 자, 답안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학생은 바로 자기의 시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닫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수학에 대한 3차 향상도 검사는 끝이 난 겁니다. 그럼 이제 학생은 자기가 응시한 시험의 결과를 이렇게 자세하게 확인할 수도 있고, 자세히 보기를 눌러주시면 어떤 평가 요소를 내가 틀렸고 또 맞았고, 또 이 평가 요소가 다른 학생들을 얼마나 쉽고 얼마나 어려워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평가 요소는 어떤 영역에 속해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확인을 하면 학생들은 이제 로그아웃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교사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교사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진단 향상도 검사에서 결과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우치라는 학생이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 전우치라는 학생의 시험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학생의 진단 결과표를 저희가 각 내용 영역별로 문항수가 몇 문항, 도달 기준 점수는 몇 개, 그리고 전우치라는 학생이 몇 개 맞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다음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도달 기준 점수와 내 점수를 비교하실 수 있고, 그리고 더 가면 아까 우리 학생 거에서 본 것처럼 각 평가 요소가 내가 정답을 했는지 오답을 했는지, 또 각 평가 요소별로 정답률은 어떻게 되는지도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이 끝나시면 학생에게 보정자료를 배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보정자료 배포는 여기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보정학습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전우치라는 학생이 뜨는 걸 확인하셨으면 배포하기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자, 배포하기를 클릭을 하면 배포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보정자료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정자료 배포가 끝나면 학생의 이름을 다시 클릭을 하게 됩니다. 학생의 이름을 클릭을 하면 그 학생이 각 문항에서 어떤 문항을 틀려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보정자료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열리는 이 보정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 평가 요소별로 보정자료를 다운받기 귀찮으시다. 그럴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보정자료 모음을 클릭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각 보정자료들이 하나의 책으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이 메뉴도 선생님들께서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보정자료 배포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단 향상도 검사하는 방법, 아까 우리가 학생 등록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오프라인으로 학생에게 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 답안을 우리가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검사 준비로 가셔서요. 자, 아까 제가 이 전우치라는 학생을 온라인으로 시험을 봤는데요. 이 친구를 가지고 다시 검사지 초기화를 시켜서 오프라인으로 한번 선생님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사지 초기화를 눌러주시고요. 선택해서 선택 과목 초기화를 하면 자, 이렇게 학생이 시험을 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미배포 상태가 됩니다. 다시 검사지 배포를 클릭을 하셔서 오프라인 선택하시고 시험지 선택하셔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배포가 완료가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볼 경우에는 학생들이 로그인하는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선생님들께서 검사지 버튼을 누르셔서 출력되는 이 이 시험지를 지금 시험지가 출력이 이쪽에 있네요. 이 시험지를 인쇄를 하셔서 학생에게 나눠 주시고 그리고 그 학생이 여기에 대한 응답한 답을 선생님께서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시험이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답안을 한번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안 작성을 클릭을 해주시면 우리가 방금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겠다라고 했던 전호치라는 학생의 답안 입력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활성화되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을 눌러주시고 답안지 작성을 클릭을 합니다. 답안지 작성을 클릭하시면 아까 우리가 온라인에서 시험을 봤던 그 OMR 카드처럼 생긴 곳에다가 답안을 입력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답안을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지선다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를 입력했을 때는 답안이 입력되지 않고 그리고 답안을 입력하면 다음 칸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답안이 입력이 완료가 되면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답안 제출이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학생의 검사 채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 우리가 이 학생의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좀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결과 조회 메뉴를 들어가셔서 성적표 보기를 하시면 아까 우리가 온라인에서 봤던 그 검사 결과와 동일한 검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검사 결과까지 확인했으면 이 친구에게 보정자료를 배포해줘야 됩니다. 보정자료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보정학습으로 넘어오셔서 보정학습에서 배포하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보정자료 배포가 완료가 됩니다. 마찬가지 이 보정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학생의 이름을 클릭하시고 학생의 이름을 보시면 이렇게 이 학생이 틀린 요소에 대한 보정자료가 쭉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3차 향상도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3차 향상도 검사를 하시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 이러시면 아이스톡에서 인천 담봉초등학교 교사 고성근에게 쪽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